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반등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전략은 어찌 짜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이 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번 안도랠리의 이제 막바지 정도에 다다랐느냐, 아니면 안도랠리의 시작이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 안도랠리의 끝을 한 2100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나마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조금은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안도랠리의 배경은 오로지 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과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고요. 7월 확률까지도 지금 60%대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만큼 페드가 금리 동결 기조에서 인하를 2번이나 하는 기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같이 작용해야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6월 말 G20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멕시코 관세 인상이 빠르게 협상에 다다르면서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오히려 다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도랠리가 지속이 되다가 한 6월 말쯤에 한 번은 좀 조정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라는 단서를 다셨지만요. 수급상 5월에 꼬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는 건 그나마 이제 기대할 만하고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기도 했는데 수급 변화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아무래도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신흥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7월, 9월, 12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의 자금은 유입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안도랠리의 배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가 좀 더 있다라고 좀 열려 있고요. 다만 그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상승폭도 막혀 있는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모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셨고요. 외국인들의 또 수급을 제한하는 요인 가운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외환 시장의 원화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좀처럼 사실은 이제 안정세는 찾지는 못하네요, 원화는요. 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좀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큰 악재와 굉장히 큰 호재가 같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의 금리 인하는 정말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고요. 또 트럼프의 이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은 또 시장의 경기나 시장이나 경기가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질 수 있는 굉장한 큰 호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에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힘겨루기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화의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얼마 전에 이뤘고 또 수출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한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한 원화의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가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달러의 흐름이 중요한데 달러가 여기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가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는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의 폭이 좀 진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강세의 강세가 좀 진정됐던 이유는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
그동안 너무 높았던 수급으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은 강세가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약세 전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유로존 경제 지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유로존이 5월 달에 한 중국 지표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한 6월 달에 유로존 경제 지표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이 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지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지도 않지만 또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벤트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6월 전략하고 또 업종별 투자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재와 악재가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적인 금리 인하 태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추가적인 안도랠리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G20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 공청회, 중국 3천억 달러에 대한 기업 공청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노이즈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을 만약에 센티에서 감지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보다는 오히려 안도랠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조금 6월에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 반등폭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네.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도랠리 시점에서 뭐 크게 봐봤자 뭐 2150 네. 정도일 것 같고요. 저희는 2100에서 2150 사이를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재 산업재를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소재 산업재는 7월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TMT입니다.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 TMT 업종을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반도체 안에서는 뭐 부품 정도가 있겠고요. 미디어 쪽에서는 저희는 게임주, 엔터주 추천드리고 있고 텔레콤은 5G 관련 뭐 장비주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6월도 이제 1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2월 상황들 점검하고 전략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흐름은 뭐 오늘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입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강세이고요. 뭐 조현주 위원과도 말씀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굉장히 소강 상태이면서 지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갑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